네, 재정 설계 정보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신 분 계시죠?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UNI 월드와이드 김원석 시니어 마케팅 디렉터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우리 이제 그 노후와 그다음에 은퇴하고는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걸 이제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자금을 좀 우리가 모아서 마지막 노후에 여유 있게 사실 수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후는 누구나 오지만 그냥 노후는 힘들게 보낼 수도 있고 여유롭게 보낼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의 미리 정한 선택에 따라서 바꿔질 수가 있다.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그러면은 이 은퇴를 위한 재정 상품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난번에 우리가 소셜 은퇴연금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생명보험을 좀 많이들 거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생명보험 하면 우리는 내가 죽을 때 사랑하는 분에게 자녀들에게 또 동반자에게 내가 주는 거 아니냐. 예. 나와는 관련이 없지 않느냐. 그렇죠. 사실은 이런 인식이 강했는데 요즘은 이제 뭐 오래 사시니까 이게 은퇴 자금으로도 역할을 좀 하게 되고 또 어렸을 때 자녀들이 했던 분은 또 학비로도 충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오늘은 은퇴를 위한 재정 관련 상품들 중에 생명보험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예, 지난 시간에 그 네. 어떤 퀄리파이드 플랜이라고 해서 네. IRA에 대한 얘기를 네네. 잠깐만 드렸는데 오늘은 생명보험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 최근에 그 인덱스 유니버셜 라이프라고 해서 그 인덱스 지수를 이용한 그 생명보험을 이용해서 네. 자기의 원금을 어느 정도 보장 받으시면서 네. 그걸 가지고 은퇴 플랜을 하는 그 이야기들을 뭐 요즘 뉴저지, 뉴욕 쪽에 심심치 않게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을 가지고 어떻게 은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실 수 있어요. 그 한국 분들의 고정적인 관념에서의 그 보험은 말씀대로 데스 베네핏, 네. 내가 사망 시에 자녀들과 혹시 배우자, 남은 가족들에게 그 일정한 금액을 드리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프로텍션, 네.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 솔직히 생명보험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 이 재정적인 거에 대해서 특별한 좀 센스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이 생명보험을 아주 좋은 은퇴 수단으로 네. 사용을 합니다. 이유는 그 생명보험에는 한 세 가지의 세금 혜택이 있어요. 그래요? 예. 일단은 저번에 말씀드린 어떤 공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이거는 애프터 텍스예요. 내가 세금을 낸 돈을 가지고 남아있는 돈을 통해서 저축을 하기 때문에 그 IRS에서는 세 가지 세금 혜택을 주는 부분이 뭐냐면 돈이 자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내 원금은 10만 불이 생명보험에 들어갔는데 네. 이 돈이 캐시밸류가 자라서 만약에 50만 불이 됐다. 네. 그렇게 되면 40만 불에 대한 어떤 그 네. 올디너리 인컴이라고 그러죠. 그 저축에서 이자를 받은 40만 불에 대해서는 텍서블 인컴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 라이프 인슈런스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이 40만 불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생명보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고요. 네. 또 내가 돈을 인출하게 됐을 경우에 연금 상품은 세금을 그 당시 네. 어떤 그 세율에 따라서 그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네. 이 라이프 인슈런스에 있는 캐시밸류를 네. 론 형태, 네. 그러니까 캐시밸류를 담보로 해서 이 돈을 내가 론, 아, 융자 네. 방식으로 받기 때문에 융자는 일단은 론은 그렇죠. 인컴이 아니고 뎁트입니다. 그렇죠. 예, 내야 되는 내야 거죠.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걸 어떤 인컴으로 보질 않기 때문에 네. 또 그런 식으로 인출했을 경우에는 세금을 또 유예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마지막에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사망 시에 자녀들이 그 네. 돈을 받았을 때 거기에 인컴 텍스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데스 베네핏에 대해서는 만약에 뭐 50만 불의 사망 지급금이 자녀한테 지불됐을 때 자녀가 그 50만 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67만 5천 불이 상속세로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532만 불 뭐 정도 되는 금액은 페더럴 그 네. 에스테이트 텍스예요.
상속세고요. 네. 하지만 이 뉴저지 스테이트는 지금 67만 5천 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100만 불의 그 자산을 네. 자녀에게 상속한다 네. 할 경우에는 67만 5천 불을 공제받고 네. 나머지 그 33만 불 정도 되는 예. 그 돈은 세금, 텍서블로 상속세를 내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속세를 또 라이프 인슈런스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자신의 자산을 잘 지키면서 은퇴 수단을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생명보험이다. 네. 이유는 이런 세금 혜택이죠. 그러면 기본적인 어떤 보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네네.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50만 불짜리 생명보험을 샀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첫 달에 100불을 냈을 경우에 네. 이 100불만 내셔도 혹시 문제가 생기시면 보험회사는 50만 불을 지불을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100불은 순수한 보험료예요. 그렇죠. 보험 코스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용이에요. 내가 네. 50만 불을 매달 100불을 내면서 50만 불에 대한 보험을 사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또 나이가 올라감에 따라서 네. 100불은 점점 200불, 300불로 비싸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지금 50세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50세인 분이 50만 불짜리 보험을 만약 사서 은퇴를 하신다 그러면 네. 보통 그 비용이 한 200불에서 300불 정도가 책정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200불과 300불을 저축하셔서 네. 내가 뭐 65세가 됐든 70세에 은퇴를 하셨을 때 네. 과연 얼마만큼의 은퇴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느냐? 없는 거죠. 왜냐? 200불과 300불은 거의 이 50만 불에 대한 비용으로 소진이 됐기 때문에 네. 솔직히 이것을 은퇴 수단으로 쓸 수 있는 네. 저축이라기보다는 50만 불에 대한 순수 비용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잘못 판단하셔서 2, 300불로 은퇴 저축을 한다고 생각하셔서 70세에 가셨을 경우에 보험이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는 거를 내 저축이 충당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랩스라 그럽니다. 보험이 끊기게 될 수 있는 위기를 맞게 되세요. 네. 그러면 70세에 내가 새롭게 네. 보험을 가입하고 싶으셔도 건강 상태라든지 어떤 그렇죠. 비용적인 예. 면 때문에 더 이상 보험을 유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보험을 통해서 저축을 네. 한다면 보통 그 기본적인 비용을 뺀 나머지 네. 그래서 뭐 한 800불을 저축을 하겠다. 네. 그러면 1000불을 내셨을 때 200불은 비용으로 800불은 저축으로 가서 그게 내 캐시밸류로 쌓이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복리를 받게 되는 부분이 네. 있는데 이제 이 이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네. 인덱스 상품을 고르실 때도 내 은퇴를 위해서 인덱스 네, 상품을 예. 고르실 때도 과연 내가 얼마만큼의 이자를 포텐셜리 받을 수 있는가. 네. 뭐 13%, 14%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솔직히 그러한 이자는 불가능한 경우가 네. 많이 있고요. 예. 평균적으로 뭐 한 해는 13% 받으실 수 있으세요. 네. 하지만 5년이든 10년이든 20년 평균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인덱스 상품들이 평균 average return을 받을 수 있는 네. 게 한 8% 정도로 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도 지금 어떠한 금융 상품에서 주는 이자보다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8%의 이자가 정말 그렇게 이자를 줄 수 있어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예. 그런 분들은 저에게 만약 전화를 주신다면 예.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네. 왜 이것이 안전한 은퇴 네. 구자가 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지금 한 달에 700불이고 800불이고 저금을 할 수 있다는 여유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그렇죠. 20년 후에 좀 여유스럽게 모아둔 돈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조금 전에 이제 이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탈세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절세는 우리가 해야 될 지혜로운 방법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혜롭게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은퇴 자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이용해서 충분하게 여유 자금으로 쓸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재정 설계 정보 UNI 월드와이드의 김원석 디렉터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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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